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분상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분상제도 좀 이제 완화가 될 예정이잖아요. 예. 개편이 될 예정인데, 그래서 예정되는 이 인상률, 증액이 한 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이. 예. 그리고 이미 제가 뭐 저희 카톡방이나 이런 데 보니까 뭐 한남이나 이런 데 공사비 지금 책정된 게 770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돌더라고요. 그냥 뭐 이건 카더라지만 그럼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지금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인정돼서 분양가에 녹아서 나올 건지 이게 중요한 건데 분상제가 개편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직관적으로는 분상제가 풀리면 상한이 풀리는 거니까 분양가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계속 이제 여러 기관마다 수치는 다르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에 했던 어떤 정책의 명분도 분양가를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꾀해보겠다라고 했던 건데, 결과는 우리가 봤지만 실패했고요. 이 로또 분양만 양산시켰지, 사실은 도움이 전혀 안 됐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분양하는 거에 비해서 기존 아파트가 월등히 많은데 작은 게 큰 거를 따라가는 거지 큰 게 작은 걸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고, 그걸로 집값을 잡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났던 것들은 분상제가 시행되면서 이게 원재료 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었다면 크게 뭐 로또 분양자들만 좋고 별다른 어떤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세계 경제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뭐 시멘트서부터 안 오른 게 어렵 정도고, 인건비 매년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재료값이 올랐으면은 최종 판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판매 가격은 고정이야. 근데 난 재료값은 계속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득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니,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하고 싶지 않죠. 적극성을 띠기도 어렵고. 공급을 안 한다 그러고,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못 올려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분상제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나마 있었던 공급마저 안 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집값 잡는 거는 저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최대한 많은 공급. 뭐 수요 이것도 떠나고 공급을 계속 해주고, 실제로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수요도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아니 올해 아니면 내년에 사지, 내년 아니면 뭐 그 후년 돈 모아서 사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폭발적인 수요가 몰려들면서 가격이 확 올라가는 현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안정과 공급을 많이 해주게 되면 집값은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는데, 공급을 늘려주는, 아까 전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다가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쓰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분상제에 대한 폐지 부분이죠. 근데 뭐 지금 처음부터 폐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약간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데, 일단 그렇게라도 시장에다가 사인을 보내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상제를 통해서 이제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면, 물론 공급이 단기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상제가 완화 내지는 결국 궁극적인 폐지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아, 공급이 이제 좀 잘 되겠네라고 생각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근데 그거는 용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집 못 잡아요. 집값 못 잡아요.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해갖고 집값 잡혔습니까? 분상제 똑같잖아요. 다 공급을 위축시키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누르는 것 같지만 펑 튀어 올라가거든요. 훨씬 더 사회적으로 손해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이걸 어거지로 눌러놓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정책들을 썼던 거죠. 맞아요. 기사만 나오고 벼락거지 나오고 기회가 없다고 하고 이런 게 나왔던 게 시장을 눌렀던 결과예요. 악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분상제가 완화되면서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어요. 기회가 온다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뭐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네 뭐 이런 거 보셨죠? 서울자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분양가가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분양에 나오는 로또성이 아니었어요. 조금 비싸게 판단한 거죠. 분양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장 가격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는 싸긴 싸거든요. 싼 거거든요. 근데 그 로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쟁률도 낮았고 당첨됐는데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항상 고분양가에 그 했던 지역들 나중에 보면 되게 쌌어요. 고분양가 결국은 논란이 쌌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좋은 단지들 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데고요. 얼마 전으로 가더라도 광진구에 있는 그 아파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광진구에 있는 옆에 아파트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가까운 지역에 또 마포 지역에 있는 옆에 고향에 있는 네. 원지구 자체도 또 네. 비싼 분양가 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니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시세 대비했을 때 월등히 싼 거를 그런 생각으로 찾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나는 여기에 좀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고 시세보다 어느 정도 싸면 안전마진 뭐 1, 2억 정도 확보되면 괜찮다. 어차피 계약금 넣고 중도금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작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분양은. 그게 최장점이에요. 내가 처음 들어갈 때 다 필요 없다. 조금씩 뭐 6차에 뭐 7차에 걸쳐서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분양을 그런 기회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작은 돈으로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판단하고 분양가가 분상제로 인해서 좀 높아져도 그렇게 되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풀리면 아까 말했던 공급도 좀 좋아질 수 있으나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이제 조합 분양가가 지금 분상제 때문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다. 근데 크게 좋아지긴 어렵죠. 왜냐면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똑같긴 해요. 어쨌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숨통이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주택 마련 못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주택을 찾고 있는 분들, 1주택자분들도 이제 추첨제 물량도 잘 보시면 좋을 게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지역들이 나와요. 분명히. 서울에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그냥 그걸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옛날에 지나가면서 저기 아쿠로 어디고 여기 어디고 다 미분양이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분양 나올 만한 자리를 잘 찾으시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얘기할 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 지역, 네. 규제 지역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투기 과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6월달에 발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투기 과열 지구가 42곳, 조정 대상 지역이 112곳 이렇게 좀 지정이 돼 있는데 요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제약이 따르잖아요. 네. 제일 이제 심한 게 대출. 네. 그리고 뭐 중과, 네. 취득세, 보유세, 네. 양도세 중과 뭐 이런 거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규제 지역만 좀 빠져도 네.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사례를 봤던 게 부산의 해수동 풀렸을 때 네. 그때 삼입비치를 왜 안 샀을까?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갔죠.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때랑 약간 지금 결이 다른 게 지금은 경제가 국제 정세도 좀 불확실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해제가 돼도 그때 해수동처럼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수요가 움직이긴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하는 관망하는 상황이다 보서 관망하는 사람이 조금 시장에 참여하는 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이 열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예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어디가 해제되는지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아요. 네. 특히 얘기 많이 나오는 데가 최근 마지막에 됐던데 뭐 동두천 파주 뭐 김포 뭐 이런 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해제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처럼 갑자기 뭐 투기 소유가 몰리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당연히 덜 할 거고, 지금 분위기가 그때와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나 이제 풀렸을 경우에 어찌됐건 풀림으로써 그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게 되고, 혹시나 막 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확 몰리지 않을 만한 지역을 먼저 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지역부터 외곽에 있다거나 지방에 있다거나 이런 지역부터 풀겠죠. 그리고 풀어주는 걸 보고 여기가 이제 이 정도 반응을 보이고 이 정도 분위기구나를 따라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에도 이제 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푸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하반기에 계속 우리가 지금 작년 8월, 그러니까 작년 추석 이후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미국이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여전히 뭐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밟고 있으니
하반기에도 우리도 추가적인 어떤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보여진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집 사기가 사실 굉장히 두렵거든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조정지성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지역은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 큰 변동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역시나 인지도 있는 지역은 좀 조심스럽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시장 안정화를 전제한다면 조심스럽게 풀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한번 좀 몇 개 풀어보고 반응을 본다면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대구는 풀어도 돼요. 대구는 풀어도 되죠. 지금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으니. 물량이 많아서. 워낙 많으니까. 지금 거의 7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 물량이 지금 쌓였어요. 이 정도면은 해제해도 문제예요. 해제해도 그렇게 크게 불붙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빨리 풀어주는 게 맞아요, 오히려.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고. 지금 아까 말했던 뭐 동두천 이런 데 사실 동두천은 왜 묶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과열이 이제 번지니까 지정을 했던 것들인데. 동두천 아파트 개체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죠. 이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지역은 풀어줘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뭐 그런 지역까지 투자를 했던 거는 막 정말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던 시기에 뭘 사도 오르는 시기. 우크라이나랑 터지지 않았을 때고 그렇죠. 유가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고 난 그거라도 사야겠다 싶은 심정이고 뭐라도 지금 사더라도 다 오르는 전반적인 부동산 다 오르는 시장에서 그런 거지만 지금 굉장히 옥석을 가려리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풀어주더라도 뭐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저는 인천 빨리 풀릴 것 같아요. 인천도 인천은 뭐 이제 물량 대기한 것도 있고 많죠. 그래서 그야말로 물량 많은 곳, 공급 많은 곳을 풀어줘도 됩니다. 풀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어차피 이제 전세가도 낮아가지고 쉽게 못 들어와요. 투자자본이. 그렇죠. 원래 짤짤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좀 위험한 곳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인천도 짤짤이가 들어올 바닥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피도 많이 빠졌어. 인천은 재개발이. 많이 빠졌죠. 금액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또 기회가 계속 공존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괜찮지 않을까. 근데 서울은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2월 달에, 3월 달에 급매물만큼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서울? 그렇죠. 2월 달에 산 게 그게 베스트더라고. 그래서 좀 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제 지역이 비규제로 됐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일시적 이주택을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고, 정규주택 처분 기간. 그리고 실거주 기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생임대인 안 하셔도 되고요. 풀리면 그냥 그렇죠. 실거주 조건 없습니다. 그게 좋고, 또 대출도 뭐 이렇게 한 건만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두 건까지 봐주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비규제가 되면 좋은 게 많아요. 취득세도 2주택까지는 그대로 일반 과세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의 그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가진 지역들이 과연 풀릴까? 이거에 주목하시면 되겠는데, 아까 말했던 대구나 그런 데는 풀려도 사실 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도 이제 일부 지역과 다를 것 같아요. 인천도 넓으니까 지역마다 좀 결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대구나 인천이나 뭐 세종도 그렇고 가격이 빠진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급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뭐 공급을 빨리빨리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공급이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만, 하여튼 공급 위주의 정책을 무조건 짜야 돼요, 부동산은.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건 간에.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현 정부도 지금 250만 원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구체적인 또 플랜을 짠다고 이번에 발표했으니까 뭐 7, 8월 달에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코멘트 하겠지만 하여튼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집값이 좀 안정될 수 있고, 좀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많잖아요. 하락 주장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의견이 정말 막 갈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이런 거는 더 사실 박살이 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막 올라가는 게 멈췄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은 박살이 나고 있는데 부동산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0.01, 0.02 정도 수치니까. 그래서 역시 그래도 부동산이 사람들이 가장 좀 안전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 자산 중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게 되면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코인이나 주식 먼저 팔 거 같거든요. 부동산보다는. 부동산은 필수제고. 또 그것도 있어.
그 이전 정권 탓도 있어요. 규제 네. 때문에 못 팔아. 그렇죠. 억지로 뭐 중장기적인 팔아.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역시 저는 좀 위기 상황에서도 좀 잘 버텨내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습니다.